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거 배웠냐면 소화하는 거 배웠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배웠죠. 호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가 와줘야 돼. 그래서 그걸 갖고 먹었죠. 먹은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낸 다음 그 먹은 것들은 노폐물이 되겠죠. 노폐물은 어떻게 되겠어?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먹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 먹었단 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그때 기억나는지 소화에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단백질은 요거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죠? 그렇지. 질소가 하나 더 있었다. 요거는 먹고 나면 뭐가 되냐면 탄소, 수소, 산소는 먹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다 쪼개져요. 완전히 다 쪼개져. 왜냐면 여기에 탄소, 수소, 산소 다 있잖아.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먹으면 에너지 뽑아내고 주 영양소에서 에너지 뽑아낸다 그랬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다 쪼개지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나갈까? 물은 그렇지. 오줌하고 또 뭐 있어? 그렇지. 땀. 또 하나 또 어디로 나가냐면 우리가 후 할 때 나가.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미화 시간 이런 데 그 유리창 닦아봤나? 하고 닦잖아. 할 때 수증기 나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할 때로도 나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가겠어? 당연히 호흡으로만 나가겠죠. 그래서 호기 할 때 이렇게 나가겠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 뭐 이런 거 설명했었어. 기억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우리 몸에서 뭐가 되기 쉽냐면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기 쉬워요.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말이죠.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고 독성이 되게 강해. 물에 잘 녹고 독성이 되게 강하니까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생물들이 있어. 예, 그냥 암모니아 자체로 배설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어류들이에요. 어류가 어디서 사는 거야? 물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암모니아로 배설을 해도 암모니아가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물에 되게 암모니아 수 이런 말 들어봤지? 암모니아가 되게 잘 녹으니까 바로 물에 확 확산돼서 확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때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암물고기가 암모니아를 딱 뿜었어. 뒷물고기가 죽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야. 예, 물에 정확하게 잘 퍼지니까. 특히 경골어류. 뼈가 딱딱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있는 그런 생선들 다 경골어류입니다. 연골어류는 좀 틀려. 뭐 홍어 이런 거 먹어봤나? 홍어? 그 이렇게 잔치집에 홍어 이렇게 막 묻혀놓은 거 그거 먹어보면 약간 뼈가 오들오들한 게 씹히죠. 물렁뼈. 걔네는 딱딱한 뼈가 없어. 뭐 이런 등등. 그런 거 말고 경골어류가 되게 암모니아로 배설한단 말이죠. 하여튼 물에 사는 애들은 암모니아로 배설한단 말이야. 또 다른 애들은 어떤 걸로 배설하는 게 있냐면 요산으로 배설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산은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리고 요산을 배설하는 거죠. 요산은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잘 안 녹고 독성이 낮아요.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이걸 어떤 애들이 쓰냐면 극단적으로 물을 아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반역.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 새들. 날아가는 새들. 새들은 여러분 새들 물 먹는 거 봤어? 새가 폭포수 같은 데서 아가가가 이렇게 하고 물 먹나? 그렇게 못 먹잖아. 이렇게 한 번 딱 떠서 하늘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딱 떠서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면서 물 먹기가 새들이 날아가면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물 먹고 가는 애 못 봤잖아.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새는 날개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물을 그 안에 물을 극단적으로 아껴야 돼요. 물을 보존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갈 때 오줌을 쭉 싸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다행이죠. 새가 이렇게 쭉 날아갈 때 새 오줌하고 새 응가를 한꺼번에 여기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얘는 찌개 오줌이랑 응가가 다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오줌을 쭉 싸고 가면 와 바닥에 다 그냥 오줌 줄기들이 쭉 있겠죠. 예,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게 요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쓰느냐?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 뭘 쓰냐면 요소라는 걸 써. 요소. 이 요자가 뭐냐면 요자겠죠. 오줌 요자인데 이게 앞으로 오면서 뭐 두음 법칙이 된 거지. 요소를 쓰는데 요소는 물에 잘 녹고 독성이 낮아. 그래서 포유류들은 요소를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럼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데가 어디냐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데가 우리 몸의 간입니다.
간이 해독작용한다고 그러죠. 예, 간이 암모니아 같이 독성이 높은 거를 요소처럼 독성이 낮은 걸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요소 농도가 높을까요? 간으로 나온 혈관이 요소 농도가 높을까요? 그렇지.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요소 농도가 낮고 대신 뭐가 높아? 암모니아 농도가 높겠지.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서 요소가 돼서 나올 거 아닌가? 그럼 여기는 요소 농도가 높고 암모니아 농도가 낮겠죠. 예, 여하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혈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할게요. 그래서 간에서 오르니틴이라는 뭐 회로가 있어갖고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럼 피 속에 이제 요소가 있죠. 그럼 피 속에 요소가 있지만 얘는 독성을 낮췄지. 하지만 여하튼 노폐물인 건 사실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럼 피 속에 있는 요소를 어디서 갖다 버리느냐? 그게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콩이나 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배꼽 좀 밑으로 해갖고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뭐 신장 기중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신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한쪽은 지울게. 한쪽은 지우고 이쪽만 갖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가는 혈관이 있고 나오는 혈관이 있겠죠. 예.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요소가 많겠어? 신장에서 나오는 혈관에 요소가 많겠어? 당연히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요소가 많겠죠. 신장이 지금 요소를 걸러서 버리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소를 많이 갖고 와서 버리고 요소가 낮아진 깨끗한 피가 가야지. 그렇잖아. 예, 여기서 요소 농도가 높고 여기 요소 농도가 낮단 말이에요. 신장을 누가 이렇게 잘라봤대. 잘라봤더니 바깥쪽하고 안쪽이 색깔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그래. 겉질. 신장 겉질. 괜찮지? 겉에 있다고. 안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건 속질이라고 그래. 속질. 옛날에 피질, 수질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한글로 썼단 말이야. 겉질, 속질. 괜찮죠? 겉질, 속질에 걸쳐서 여기서 피를 걸러서 요소를 뽑아내죠.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 오줌. 그럼 오줌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오줌을 만들면 여기 신우라는 데가 있어. 신우라고 이 신장에 깔때기 우자를 쓰는 거야. 깔때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줌이 이제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이겠지.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오줌을 받아가는 관이 있어. 오줌을 받아가는 관. 받을 수뇨관. 오줌을 받아간다. 괜찮죠? 오줌을 받아가는 관. 오줌을 받아서 어디다 저장해 놓냐면 어디다 저장하겠어? 알고 있죠? 오줌보. 방광에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 오줌보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오줌이 이렇게 쭉 차겠지. 찾았다가 너무 차면 오줌 마렵다. 오줌 마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 그치? 요도로 해서 오줌이 나가게 되겠죠. 괜찮나? 예. 요렇게 해서 신장에서 요소를 걸러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아하, 여기 신장은 도대체 신장은 어떻길래 피에 있는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죠. 피를 안 궁금해? 궁금해야 돼. 신장은 어떻게 해서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피가 이렇게 오죠. 피가 이렇게 와. 수입 소동맥이라는 데가 있어. 수입 소동맥. 들어온다 이거지. 수입 세동맥. 아주 가는 세자는 가늘 세자야. 가늘 세자. 모세혈관 있는 거 알지? 아주 수입 들어오는 가는 동맥. 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수출 세동맥. 괜찮죠? 예. 동맥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마치 공처럼 모여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실타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과 같다. 실로 만들어져 있는 공과 같다. 실로 만들어져 있는 공, 실로 만들어져 있는 공. 요걸 뭐라 그러냐면 혹시 니네 실사자 아나? 실사자 이렇게 실사자. 예. 실로 만들어져 있는 구자.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그래. 사구체. 선생님 한문 다 쓸 줄 알아. 사구체라고 한단 말이야. 사구체에서 수입 세동맥과 수출 세동맥의 압력 차이로, 혈압 차이로 여기를 짜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짜내는 거야. 여러분 혹시 장금이라는 영화 봤나요? 대장금. 대장금 영화를 보면
그 약을 다리죠. 약을 다려서 삼배에다가 이렇게 놓고 약을 이렇게 붓죠. 부면 이렇게 쭉 빠져. 빠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갖고서는 여기다 막대기를 꽂아갖고 압력을 주지. 압력을 줘서 짜내잖아. 짜낼 때 어떤 애들만 나와? 그 삼배의 구멍을 통과한 애들만 나오죠. 그치? 큰 애들은 못 나와. 작은 애들만 나오겠지. 필터링, 여과를 하는 겁니다. 여과. 그래서 여과를 할 때 압력을 줘서 여과를 시키잖아요. 여기서도 혈압 차이로 여과를 시켜서 여기 있는 피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과. 여과는 뭐에 의해서 된다? 여과는 혈압차에 의해서 된다. 혈압차. 혈압으로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피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나왔잖아. 밖으로 나오면 그걸 누가 잡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주머니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2차원적으로 그랬으니까 이런데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 사구체가 이렇게 몰려있겠지. 사구체를 붙잡고 있는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괜찮지. 이 주머니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뭐게? 보먼. 그래서 이걸 보먼 주머니라고 한단 말이야. 재빨리 자기 이름을 붙였지. 보먼 주머니. 괜찮나요? 네. 사구체 그럼 보먼 주머니로 여과된 게 뭐야? 여과된 게 뭐냐면 얘가 오줌의 근원이 되는 거야. 오줌의 근원이 된다. 오줌의 오리지널 원료라고 하죠. 원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를 엮어서 이미 누가 먼저 발견했어. 이미 누가 발견했냐면 곤충학자. 그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로 아니야. 니는 파브로밖에 모르니? 파브로 아니고 이름이 참 너무 특이한데 이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를 엮어서 이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 곤충학자가. 말피기. 참 아들 이름 참 끝내주게 졌죠. 말피기라고 이름 붙였어. 말피기라고 이름 붙였어. 말피기 소체라고 그래. 말피기가 발견한 조그만한 소체다. 근데 나중에 이걸 연구했더니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로 돼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말피기 소체. 이 두 개를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를 엮어서 이거 하나를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여과가 뭐로? 혈압 차이로. 여과를 해서 피에 있는 성분을 짜냈어. 피에 있는 성분을 짜냈는데 생각을 해봐. 피에 있는 성분을 짜낸 이 원료는 지금 오줌의 근원이 되지만 크기가 큰 애가 나온 거예요? 작은 애가 나온 거예요? 크기가 작은 애가 나왔을 뿐이죠.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냥 크기가 작은 애가 나온 거예요. 크기가 작은 애가 나왔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애 뭐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기가 작은 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도 있겠고 아니면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되는 애도 있겠죠. 그러면 원료가 다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료를 가지고 또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흡수나 분비라는 걸 해. 그래서 여기를 원료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원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원료를 가공해야 돼. 뺄 거 빼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다니 이건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뺄 거 빼고 이걸 재흡수라고 그러고 아니 이건 꼭 버려야 되겠어. 이거 갖다 버리는 건 분비라고 그러고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원료를 가공해서 진정한 오줌이 돼서 오줌발을 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원료를 가공해야 되는데 원료가 지나가는 이 조그만한 오줌관 아까는 오줌을 받아서 가는 관이라서 수뇨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오줌이 가는 관이긴 한데 되게 요관인데 너무너무 가늘어. 너무너무 가는 작은 관이니까 너무너무 가늘어. 간을 세자 썼죠. 세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뇨관이라고 그래. 세뇨관. 괜찮지? 세뇨관. 간은 오줌관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프론. 네프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장의 기본 단위예요. 네프론은 사구체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네프론이 신장에 되게 많은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많아서 그 네프론에서 피를 조금씩 오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줌들이 모여서 신우에 모였다가 수뇨관을 타고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개를 엮어서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단위가 돼서 얘가 바로 오줌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오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피에 있는 게 여과로 혈압 차이로 해서 원료로 나갔고 원료로 나간 게 여기 세뇨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재흡수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재흡수.
뭘 먼저 재흡수해야 되냐면요. 뭘 먼저 재흡수해야 되냐면 재흡수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 피에 있는 성분이 나갈 때 혈구가 나갈 수 있을까? 적혈구, 백혈구가? 적혈구, 백혈구가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줌 쌀 때 빨간 오줌이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혈뇨가 나오는 거야. 예,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걔네들은 못 빠져나와. 왜? 커서. 여과한다 그랬잖아. 여과 필터링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커서 못 빠져나와. 혈구는 단백질도 못 빠져나와. 왜? 커서. 그거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애들만.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나올 때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물이 너무 많이 여과돼. 그게 계속 나가면 오줌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화장실 가야 돼. 그럼 계속 물 마셔야 돼. 오줌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재흡수해야 돼. 먼저 물을 재흡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얼마나 재흡수하느냐? 99%를 재흡수해. 99%를. 원래는 한 이게 분당 125ml 정도 나와서 124ml를 재흡수하고 1ml 정도만 나간단 말이에요, 분당.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그마한 거야. 99%를 어떻게 재흡수하느냐? 이거 중요하다. 삼투압이라는 걸로 인해서 재흡수합니다. 삼투압. 선생님이 삼투압 잠깐 얘기할게요. 삼투압.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쓰고 잠깐 지울게요. 삼투압이라는 건 우리 저번에 분합차에 의한 확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물이 있고 설탕이 있다고 쳐. 예. 이쪽에 물이 있다고 쳐. 이 막을 싹 치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예. 설탕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설탕,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기체 운반에서 내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확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확산.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나쁜 쪽으로. 그래서 내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나쁜 쪽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후식 하면은 으그그그그그 해서 너까지 윽하게 된다. 아이 냄새 이렇게 윽하게 된다. 이게 바로 확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말고 여기에 삼투막을 써. 삼투막. 삼투막이라는 게 뭐냐면 반투과성 막. 반투과. 투과를 하는데 반만 투과해.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매서 설탕은 통과를 못해. 설탕은 통과를 못하는데 물만 통과할 수 있다면 이쪽은 농도가 높고 이쪽은 농도가 낮고 농도의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농도의 차이가 생기면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설탕이 직접 이동을 못하니까 누가 이동해? 물이 이동을 해요. 물이 이동을 해서 이쪽은 압력, 이쪽은 수위가 올라가고 이쪽은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막에 대해서 압력이 걸리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은 그래서 압력이야. 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라고.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가 아니라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거꾸로 물질이 아니라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거 뭐 용질, 용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물이라고 생각하자고.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아까는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설탕, 물질이 이동했죠. 확산 때는. 삼투압 때는 물이 이동한다고. 그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고요. 괜찮지? 이거를 왜 연구를 했냐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 이걸 왜 연구를 했냐면 식물을 이렇게 심었어.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은 뭘 먹고 살아? 예, 물 먹고 살잖아요. 뿌리에서 물 빨아먹고 사는데 뿌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입이 없어. 입이 없는데 어떻게 물 먹고 사냔 말이야. 물 뿌려주면 물 들어가잖아. 궁금했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식물의 여기 안쪽에 뿌리 안쪽에 농도가 높아,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 당연히 여기 안쪽이 농도가 높겠지. 여기 농도가 낮을 거 아닌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삼투압에 의해서. 요걸로 물을 흡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식물 이렇게 빨아먹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나무를 심어놓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왜?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여기에 농도가 여기 안에보다 더 높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그럼 얘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추 절일 때 배추가 탱탱하잖아. 거기 물이 가득 타서 그래. 근데 배추 소금에다가 이렇게 딱 절여놓잖아요. 소금에 절여놓으면 얘가 숨이 죽는다 그랬지. 흐느흐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돼? 거기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오는 거죠. 바깥쪽이 농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 삼투압. 삼투압 뭐 얘는 뭐 무궁무진해. 여러분 그 목욕탕에 들어갔어.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야
너 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알아? 그럼 30대야. 뜨거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10대 20대지. 들어가서 아우 뜨거. 아야 너 너희 나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딱 먹으면서도 땀 뻘뻘 흘면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알아? 너 알면 안 돼. 이게 탕에 오래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손하고 발끝에 지문이 막 뚱뚱 붙잖아. 왜 그래? 탕의 농도는 낮죠. 그리고 여긴 농도가 높잖아. 이 안에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여기 끝에만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안쪽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 물이 안쪽까지 들어간다면 물 뭐하러 먹니? 탕 속에 덤궈놓으면 되지. 그렇잖아. 못 들어오지만 할 때는 여기 끝부분에서 우리 삼투압이 일어난 거야.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중국의 선생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그 벌 중에 사형제도 중에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인구가 많으니까 별 사형제도가 다 발달됐어. 사형제도 중에 이 삼투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항아리 안에다가 사람을 벗겨서 집어넣어. 사람을 벗겨서 집어넣고 거기다 소금으로 다 채워. 그리고 여기 모가지만 이렇게 나오게 해.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면 사람을 절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농도가 높잖아. 여기 농도가 낮고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빠져갖고 물 주면 안 된대요. 쭉 빠져나갖고 해골만 남아서 수분이 빠져서 이렇게 죽게 돼. 잔인하죠. 예. 뭐 웃기도 참 뭐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삼투압이란 말이야. 알겠죠? 삼투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쪽을 보면 여기 사구체 보먼주머니는 이 말피기 소체는요. 겉질 쪽에 있어. 겉질.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쭉 휘어지는 데가 여기 헬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이 속질이라고요. 근데 겉질에서 속질로 들어갈수록 여기가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농도가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예. 요 삼투압으로 물을 재흡수합니다. 몇 프로를? 99%를.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서. 괜찮죠? 예. 여기가 농도가 제일 진하겠지 지금 원료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을 재흡수해. 여러분 이 재흡수라는 말을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왜 재흡수예요? 이게 분비 아닌가요? 여러분 재흡수하고 분비를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잠깐만 보자. 선생님이 그 소화할 때 것이다 것 해서 학문까지 것이다 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도도 봐봐. 요도 여기가 것이야 아니야? 것. 요도가 것이라고 것. 방광은 뭐야? 것이라고요. 여기가 다 것이라고 것. 그러니까 여기다가 버린다는 얘기는 곧 결국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야. 것이라고. 그럼 여기 신우가 여기가 다 것이잖아. 그럼 다시 일로 와봐봐. 그럼 여기를 집합관이라고 그러는데 집합관도 다 것이라고 여기가. 것. 어떻게 한 거야? 것을 안으로 끌어들인 거지. 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놓는다는 건 곧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바깥인 거고 여기가 뭐야? 안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겉에 있다가 여기다 놓는 게 재흡수지. 소화랑 연결되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겉하고 속하고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넣으니까 재흡수란 말이죠. 그래서 물은 재흡수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내려가면 농도가 제일 진해졌지. 농도가 제일 진해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때 또 물이 들어오겠지. 그럼 돼 안 돼? 그럼 뭐하러 물 뺐어?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소금물이라면 내려갈 때 물을 빼서 농도가 진해졌다면 올라갈 때는 소금을 빼면 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을 빼버립니다. 무기온들을 빼버려. 무기온들을 빼버리니까 이쪽에서는 물 빼고 이쪽에서는 소금 빼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양이 좀 많이 줄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재흡수하는 건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는 몇 프로 재흡수하느냐?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그때 다르고 뭐에 의해서 하느냐? 능동수송에 의해서 주로 해. 에너지를 써서라도 무기염류를 다시 빨아들여야 되겠다. 또는 또 좀 더 버려야 되겠다는 건 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가 작은데 반드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크기가 작은데 반드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야. 포도당 아미노산은 영양분이잖아. 영양분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지. 포도당 아미노산은 못 나가게 한다고. 몇 프로를 못 나가게 해야 될까? 100% 못 나가게 해야지. 100%. 100% 못 나가게 해야지. 뭐에 의해서? 능동수송에 의해서. 선생님 자꾸 능동수송 그러는데 능동수송이 뭐예요? 능동수송이 뭐냐면 에너지를 써서라도 그놈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막에 막단백질이 있어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이걸 자꾸 안쪽으로 펌핑해내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능동수송이라는 걸로 에너지 써서라도 안쪽으로 끌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요소가 있어요. 요소. 선생님 뭐 좀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여기 지금 제우스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요소를 쓰나요? 요소는 갖다 버리자고 이거 한다면서요. 그치, 맞지. 요소를 갖다 버려요. 요소를 갖다 버리는데 놀랍게도 요소가 50%가 재흡수합니다. 아니 왜? 요소를 왜 재흡수해야 되는데? 요소를 왜 재흡수가 되냐면 요소가 요렇게 오다가 물을 몇 프로 재흡수했나? 99% 재흡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도가 100배가 진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 농도가 너무 높은 거야. 요소 농도가 너무 높아. 여기는 요소 농도가 낮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 농도가 높고 여긴 요소 농도가 낮으니까 요소가 높은 데서 요소가 낮은 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들어온다고요. 거꾸로. 확산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 요소를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요소를 재흡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돼 버렸나요?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요소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여기 한번 봐봐. 물을 재흡수했단 말이야. 물을 재흡수하는데 아까 바깥쪽에 내려갈수록 바깥쪽에 농도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농도가 높아야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닌가? 그런데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물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높이 유지가 안 되지.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자꾸 내려갈 거잖아. 물론 이쪽에 혈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긴 해요. 물이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재흡수하기 시작하면 농도가 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농도가 낮아지면 물을 재흡수 못하니까 오줌이 되게 많이 나가고 몸이 이상이 초래가 되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농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그 무기 이온들이 나와서 여기 농도를 높게 유지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농도가 높게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요소가 또 들어오는 거야. 요소가 또 들어와서 여기 농도를 높게 유지해주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물을 계속 뺄 수 있겠지. 괜찮지? 이건 옛날에 논술에도 나왔던가? 성균관대인가?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요소를 오히려 재흡수를 한다는 거. 50% 재흡수하고 그럼 50%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소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소를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비가 있어요. 분비는 뭐냐면 분비는 요 새끼는 꼭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반드시 갖다 버리는 게 있어요. 이 안쪽으로. 갖다 버리는 게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 선생님 크레아틴 잠깐만 설명해야 되겠는데 크레아틴이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걸로 붙어 있어. 얘가.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 붙어 있다가 근육에 되게 많아. 그러다가 얘가 크레아틴이라는 걸로 돼요. 그럼 크레아틴이라는 걸로 되면 이 인산이 떨어져 나가잖아. 인산이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ATP가 돼서 그 근육에 ATP를 공급해 주는 애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 크레아틴을 다시 ATP를 써서 근육 안 쓸 때 ATP를 써서 ADP가 되면서 ATP가 소모되는 거지. ATP가 소모되면서 크레아틴 인산으로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해놓는다고. 충전해놨다가 근육이 또 급하게 써야 될 때 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게 크레아틴인데 크레아틴을 영원히 쓸 수는 없겠지. 이것도 이제 오래 쓰면 망가지고 그러겠죠. 그럼 갖다 버려야 될 텐데 이 크레아틴이 갖다 버리게 될 때면 굉장히 독성이 높고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비를 써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반드시 갖다 버린다고. 그게 바로 크레아틴이야. 그래서 크레아틴은 능동수송으로 에너지를 써서라도 갖다 버립니다. 또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게 크레아틴이기 때문에 크레아틴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오줌의 형성 과정이에요. 오줌의 형성 과정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얘기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여과를 해야 된다.
혈압차로 인해서 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대부분 능동수송이죠. 능동수송에 의해서 재흡수를 해야 돼. 세 번째 꼭 갖다 버려야 될 거는 또 능동수송으로 분비를 해서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줌이 완성돼서 신우에 모여서 세뇨관을 모여서 방광에 모였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가 또 시험에 나올 때 약간 그래프하고 표가 있는데 그래프하고 표 좀 잠깐 조금 더 봐요. 요 표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옛날부터 시험에 잘 나왔어요. 요 표를 좀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 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단위야 단위. 이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예, 단위가 그램 퍼 100ml예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분의 이 질량이죠. 요거를 전체 그 질량분의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죠. 근데 밀리리터는 이거 질량으로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피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퍼센트 농도로 생각하셔도 돼. 그러니까 퍼센트야 퍼센트. 농도야. 농도의 단위. 퍼센트를 생각해야 돼. 얘는 번돈의 10%를 저금해. 얘는 번돈의 20%를 저금해. 누가 많이 저금하는 거지? 모르지. 얘는 1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벌어서 10% 만 원 저축해. 얘는 1,000원 벌어. 1,000원 벌어서 200원 저축해. 누가 많이 저축하는 거야? 퍼센트만 갖고는 걔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럼 여기를 봐봐. 무기압류가 여기가 0.9 피 속에 사구체 피에 있을 때 0.9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먼 주머니로 오니까 0.9래. 그러면은 여과가 몇 프로 된 거야? 100% 여과가 된 건가?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거야. 야, 사구체가 이렇게 있어서 사구체가 여기 와서 보먼 주머니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로 갈 때 여기에 만약에 그 퍼센트를 잠깐만 얘기하기 전에 양을 만약에 100이라는 애가 왔어. 100이라는 애 중에 X가 10%가 있었다고 쳐봐봐. 10%. 10%가 X라면 100 있는 것 중에 여기 10%가 X라는 거 아닌가. 근데 여과를 했어. 여과를 했는데 여과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거는 퍼센트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10만큼 여과를 했다고 쳐보자. 그럼 10만큼 여기 여과를 해서 이렇게 있다면 이게 10%인데 여기에 10만큼 왔어. 10만큼 왔는데 얘가 요만큼에 1만큼 있어. 그럼 얘가 농도가 몇이니? 농도가 똑같이 10%지. 그럼 여기에 10% 있고 여기에도 10% 있으면 100% 여과된 거니? 아니잖아. 여기에는 100 있다가 양이 100 있다가 10만큼 주고 여기는 90이 넘어갔겠지. 90에 얼마가 있겠어? 9 있겠지. 그럼 여긴 농도가 어떻게 돼? 또 10%지. 농도는 10%, 10%, 10%야. 근데 양은 여기 100 있다가 10 주고 90 있는 거죠. 다시 말하는데 농도는 양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 무기압류가 0.9% 있었대. 그럼 여기에 0.9% 갔대. 그럼 여기 몇 프로 있게? 0.9% 있는 거야. 괜찮나? 이거를 0.9%, 0.9, 0.9 있으니까 이쪽에 100% 여과됐다. 여기엔 무기압류가 없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도의 단위라고. 양을 몰라. 그럼 그렇게 보면 물은 거의 99% 재흡수하니까 뭐 이렇게 나간다 쳐. 그리고 이건 되게 물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선생님 하나 넣고. 무기압류 0.9, 0.9, 0.9. 0.9, 0.9, 0.9 계속 농도가 똑같다는 건 뭐야? 뭐 농도가 진해질 수도 있지만 농도가 계속 똑같다는 건 뭐지? 물하고 재흡수량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물을 99% 재흡수하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갈수록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야. 근데 농도가 계속 똑같다는 얘기는 물하고 재흡수를 똑같이 했다는 얘기라고. 지금 이해되죠? 포도당은 피 속에 0.1이 있었어. 0.1 있었는데 여과되니까 0.1 있었대. 자, 그럼 여과돼서 나갔으니까 여기 포도당 없어?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 똑같은 농도가 나갔을 뿐이야. 여기도 포도당 있지. 근데 얘가 오줌에 있어 없어? 없죠. 왜? 100% 재흡수했으니까. 여기 아미노산도 봐. 0.05 있다가 여기 0.05 똑같이 이렇게 여과돼서 같은 농도로 있었는데 없지. 왜 없어? 그렇지. 100% 재흡수. 100% 재흡수. 뭐에 의해서? 능동수송에 의해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절대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야. 단백질 봐. 단백질 피에는 있었지. 피에는 있었는데 오줌에 있어 없어? 원료에도 없어. 원료에도 없다는 얘기 뭐야? 여과 자체를
안 했어. 여과 자체를 못했어? 왜 못했을까? 여과를 왜 못했을까? 그렇지. 커서. 여과는 크기 차이로 나오는 거니까 커서 못한 거예요. 요소는 봐. 요소는 0.03% 있었는데 0.03% 있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1.8이지. 1.8. 몇 배나 농축이 됐니 여기서? 60배 농축됐어. 60배. 그렇잖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농축이 될 수가 있어? 퍼센트 때문에 양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많이 농축된 걸 보니까 60배나 농축된 거 보니까 다른 거랑 비해서 이건 너무 많이 농축됐잖아. 60배면 이렇게 너무 많이 농축된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물이 재흡수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옛날부터 물어봤던 거야. 요거를 보니까 요소가 이렇게 많이 재흡수가 되다니, 요소가 이렇게 많이 진해지다니 물이 정말 많이 재흡수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괜찮지? 요건 전통적으로 물어보던 거야. 근데 여러분 물이 99%를 재흡수한다고 선생님이 아까부터 강조했지. 그럼 물이 99% 재흡수하면 60배만 농축되면 안 돼. 거의 100배 농축이 돼야 되거든. 근데 100배 농축이 안 되고 60배 밖에 농축이 안 되죠. 아까는 선생님이 60배나 농축된 이유를 물어봤어. 그럼 물이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요번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60배 밖에 농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왜 60배 밖에 농축이 안 돼? 그렇지. 요소도 재흡수한단 말이야. 요소도 재흡수하니까 더 이상은 그 농도가 높아지지 못했던 거지. 괜찮아. 잘했어. 그러니까 요즘엔 그 두 개를 다 같이 물어보니까 60배나 농축된 이유는 물이 재흡수하기 때문인 거고 60배 밖에 농축이 안 되는 이유는 요소도 재흡수하기 때문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하나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 이쪽으로 좀 와봐요. 이번엔 당뇨병에서 좀 잠깐 얘기할게요. 당뇨병. 당뇨병은 피 속에 혈당량이 높아져서 이 혈당량이 여과가 되는 포도당 이동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과되는 거니까 같은 농도로 오잖아. 그러니까 혈당량이 피 속에 포도당 함량이 높을수록 여과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과가 많이 되는데 여과가 되면 될수록 이걸 여과량이지. 이건 여과량이고 이 여과량을 누가 따라잡았냐면 계속 재흡수량이 따라잡았어. 그래서 100% 재흡수돼서 오줌으로 못 나갔단 말이야. 여과되는 족족 다 100% 재흡수했단 말이야. 근데 재흡수는 능동수송이잖아. 에너지를 써서 하는 거잖아. 에너지를 써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네. 재흡수량에 한계가 있죠. 그러면 재흡수를 요만큼밖에 못하면 여과를 이제 혈당량이 너무 많아서 여과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재흡수를 요만큼밖에 못했으면 요만큼 차이가 어떻게 돼? 오줌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가네. 그걸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면 요 차이만큼이 계속 나가는 거지. 요 차이만큼을 내가 여기다 그린 거야. 괜찮지? 요게 배설량이 되겠죠. 오줌의 배설량이. 그럼 요 농도 이상부터는 뭐에 걸리겠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요 농도 이전부터는 어떻게 되고? 정상이고 다 100% 재흡수하니까 안 나가고. 요 그래프 한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가 있고요. 제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라는 이거 뒷부분 가서 할 건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소아당뇨입니다. 소아당뇨.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걸려. 어릴 때부터. 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그 유전적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나의 항체가 나의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를 공격해갖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서 그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얘가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병.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혈당량이 계속 높아져서 오줌으로 그 당이 나가는 병이 이제 1형 당뇨입니다. 요거는 약 5에서 10%밖에 안 돼. 진짜 당뇨병에. 대부분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당뇨 있잖아요. 성인성 당뇨. 성인성 당뇨는요. 이게 이제 90%에서 95%가 여기 걸리는 거죠. 예. 이 성인성 당뇨는 뭐냐면 인슐린이 안 나와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혈관에 인슐린이 와서 인슐린의 수용체가 닿으면 이게 작동을 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수용체가 잘못돼서 인슐린이 있어도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못 갖고 가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병이 이제 2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나눠서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줌 생성 과정 꼭 기억하시고요. 여과 혈압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제흡수, 능동성, 또 물은 삼투압, 그리고 요소는 확산, 그리고 분비 크레아틴, 능동성에 의해서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